한국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채용 과정에서 경험했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구글 인공지능 개발팀의 이홍래 박사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홍래 박사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네. 이 구글에서는 어떻게 뭐 질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높은 사람한테 해도 상관없고 그런 일은 그렇죠. 없는 그 건가요? 높으신 분들도 예를 들면은 네. 그냥 주어진 일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웃풋을 하는 사람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문제를 찾아봐가지고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들이 더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이제 창조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일을 키워나가는 이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박사님도 직원들 뽑으시잖아요. 그쵸, 예. 네, 그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문제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많이 봅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네네. 이제 이런 문제를 던져주면은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답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 답이 아니에요. 몇백만 개가 들어간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답안에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고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딱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얼마나 가까이 가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사실 수백만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 이렇게 한국인 인턴을 이렇게 인터뷰하라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되게 좀 반가웠어요. 아, 예.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 굉장히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일이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문제를 던져줬더니 문제를 던져주면 보통 이제 질문이 또 날아오거든요. 이제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 이제 확인도 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대화 과정이 있는데 네, 네.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이제 종이에 연필로 문제 푸는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그냥 굉장히 단답형으로 지금 문제 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한국 학생들이 아직도 문제를 주면은 그냥 답을 주는 이런 문화에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네. 게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고요. 여기서는 전혀 그게 이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좀 몸에 배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이 좀 너무 이렇게 지식 위주로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문제 딱 보면 바로 답부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가면서 생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인재가 되려면 정해진 답만 찾으려는 틀을 깨야 하겠죠. 지금 여기는 팔로알토 유니버시티 애비뉴입니다. 바로 여기가 많은 실리콘밸리의 그 창업들이 이루어진 동네라고 보면 되는데요.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찾아가서 실제로 인재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모바일 솔루션을 평가하는 코차바 랭킹에서 2018년 1분기 아마존의 뒤를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유망 기업인데요.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Have a seat here. Thank you.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되게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 스크리닝 인터뷰라서 라고 이제 온라인으로 문제를 푼다든가 혹은 전화로 이제 한 명이 짧게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프리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캔디데이트들에 대해서 작게 선택된 수의 캔디데이트를 온사이트로 불러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 뭐 보통은 그런 2단계 혹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o, Ashkar. So I'm Sechan. So I work in machine learning in here in Morocco. Yeah. So how did you get here?
So I study at Berkeley. So took the BART to Millbrae and then Caltrain up here. It's like 2 hours. Yeah, 1.5 hours, 2 hours. I had to skip some classes to get here. Okay. So yeah. So how did you got to learn about Moloko? Yeah, so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igh growth startups. I consider myself to be very entrepreneurial, so I like to learn about startups that help basically add value to the world. So do you aspire to found your own company in the future? Yeah, I think that working at a startup like Moloko will give me the skill set and the tools to be able to later down the line really work on something that I start on my own. And I think that working at, an ad tech startup, especially given that you interact with a lot of different stakeholders, Right. is super good training for entrepreneurial endeavors down the line later. 뭐 스타트업은 사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실리콘밸리 전체에서 이직이 워낙 흔하게 있는 일이어가지고 이 캔디데이트이 우리한테 뭐 3년, 5년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꼭 하고 면접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거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지 롱텀으로 얼마나 커밋하는가, 그거는 크게 중요한 항목은 아닙니다. Could you tell me what you know about the workflow from the advertisers Yeah. all the way to our system? Yeah, would you like me to use the board? Oh, yeah, for go ahead, example? please. Yeah, so I'll do that. So my understanding thus far is that Moloko works with a variety of advertisers. And the beauty here is that our advertiser could be in a variety of different industries. Moloko, from what I've heard, has an amazing engineering team, and you're part of that engineering team. Hold on. So Go ahead. some advertisers maybe actually have like little education about Yeah. what you're describing. So in that case, how would you strategically approach them to Yeah. educate the?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Because since Moloko works in a very high-tech space with machine learning, Have you learned anything from like YouTube clips before? from YouTube, Yeah, or any other MOOC materials so like in terms of like advertisements and stuff, in any topic? any topic? Yeah,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I have- 자연스럽게 서로 질문이 오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좀 낯설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실무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는가? 팀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가? 이제 자기 생각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기존에 했던 일들 그런데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런 걸 물어보면서 보통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Okay, yeah, so yeah, thank you for your time. Of course, yeah. So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or? I guess one question I'd have is, as a new college grad, how much responsibility would I, for example, have at Moloko just starting out? So it's like infinite. 마지막 So 질문도 as you said, 시원하게 하네요. it's like about 어릴 때 designing 어떤 교육을 is 받으셨어요? important. Yeah, so that's a great question. So from a young age, I did debate, public speaking and debate. I think what was really helpful with that is two things. The first is you get over your fear of public speaking very fast. I was always, told to ask a lot of questions and to be, not scared of looking dumb. Because sometimes, a lot of students, they don't want their friends to be like, oh, he doesn't know. But that's how you learn. That's how you get better. And then finally, I did a lot of debate, as I just said. So I would go on stage and I would talk about a lot of different issues. And the good thing about that is that even if you don't understand something very well, just because you're talking about it and you're explaining it to different people, that consolidates the understanding. And so you get better at that. And at the same time, you learn great communication skills. So I think that those are skills that I learned at a good young age. And I keep trying to get better at them, This job will only allow me to get better at that. So yeah. 질문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환경도 주어져야 하고요. 꾸준한 교육을 통해 배우고 훈련해야 가능해지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처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꼭 하는 수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Okay, put your hands down. So remember yesterday we started reading this book called Snapshots. And what did we do after reading the first 2 chapters? Thin and thick questions. Okay, so let's put our book in front of us. So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Ready? Are you ready? Thin questions. Have answers in the book. Thick questions. You have to think about it. So do you guys remember how we made thin questions?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1학년이라 아직 질문의 형태가 뭔지, 질문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형태를 몇 가지 가르쳐줘야 thin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shallow한 thick ques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야 되는 깊이가 있는 question 이렇게 2가지로만 해서 우선 이렇게 질문의 형태들을 물어봐요. Anyone can give us an example of a thin question? Anyone have an example? Arjun? Who is Nat? Very simple, nicely written in the book. Anyone can give us an example of a thick question? Something that you really have to think about. Tinky? Why did Nat go fishing? Why did Nat go fishing? Do we actually know the answer to that? No. Is it in the book? No. Does it say Nat went fishing because? No. Think in your head. I'm going to give you 5 more seconds, and then you're going to share with your partner.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은 중요합니다. 1.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해야 생각하는 힘이 자라게 되겠죠. 다른 질문의 차이를 계속 연습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거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질문을 만들고 나면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Yeah, there's no loser or winner. A lot to bet if you win. Nothing. So what matters, okay? Yeah, it doesn't matter, okay?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토론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티칭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가게 도와주는 코칭을 해야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힘이 생기는 거고 비로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디에 적용을 해보고 그런 솔루션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교과 과정을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한국과 어떤 차이를 느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아닌 거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네, 정말 커요.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초중고 대학교를 나왔을 때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막 제가 손을 들므로써 수업이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서 한숨 쉬고 제가 바보 같은 질문하면 뒤에서 누가 웃고 또는 교수님이 좀 황당해할 때도 있고 질문 하나 하기도 참 쉽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네, 미국 애들도 사실 성격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유의 이렇게 눈치 보는 문화가 많이 없고 정말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아무 서스름 없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어떤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되게 자유롭게 토의하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내 생각을 말하는데 용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기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종이 한 장의 차이, 질문을 당장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에서 나오는 어떤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쭉 쌓여서 소위 말하는 구글도 생기고 페이스북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 질문해도 되는 환경 그런 게 큰 차이를 만든 것